오늘도 탱자가 균열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막 타이어 빵꾸가 나빈 기라요. 그래서 일단 자전거 수리 맡긴 거 가지러 가는 길에 근처에 맛집 순찰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왼쪽에 교동반점 앞 조용합니다. 그리고 부잣집 동태하우스도 조용하고, 그런데 오른쪽에 여름이 피크인 고기주는 밀면 그 지역도 조용하네요. 의외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2025년 6월 23일 월요일날 점심시간입니다. 자, 그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여름이나 한겨울이나 줄을 안 선 것을 본 적이 없는 서울 왕돈가스는 과연 지금 줄을 서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이고 탱자선님, 떼약비도 날도 더운데 할 일이 그리 없어. 아니 그게 아니고 자전거 가지러 가는 길에 서울 왕돈가스가 그냥 있습니다. 자, 시간 없으니 8배속으로 한번 걸어가 보입시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당연히 저 멀리서부터 한 10명 정도 양산 쓰고 줄을 서 있는 게 보일 줄 알았는데 줄 선 게 보이지를 않아서 어쩐 일이지 했는데, 그래도 가까이 가서 보니 2명 정도 앉아서 기다리고 있네요. 그래도 체면은 세운 것 같은데, 한때 부산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전남친 순대 가게도 뭐 조용한 것 같고, 그 옆에 수십 년간 자리를 잘 지키고 있던 업계 1위 교촌 치킨도 문을 닫았네요. 탱자 사무실에서 나와서 걸어서 교동반점 부잣집 동태하우스 지나 서울 왕돈가스 지나 전남친 순대 지나서 시베리안 허스키 2마리가 철장 안에 갇혀있는 카센터 옆에 있는 삼천리 자전거에서 수리 맡긴 자전거 찾아쉬어 이제 서가은 국수 앞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아이고 탱자선님, 배 안 고픕니까? 밥이나 먹으러 가있어. 아니 자전거 타고 밥 먹으러 가는 길에 서가은 국수 앞으로 지난다 아닙니까? 서가은 국수는 올봄에 원래 자리에서 30m 옆으로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인자 확장 이전 했으니 줄도 좀 덜 서고 뭐 그러겠지 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손님이 더 많아지고 줄도 더 길어지고 대기시간도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정말 서가은 국수는 명실상부상조, 부산업계 콩국수 1등 가게가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업계 1위가 되면 어떤 시련의 상황이 와도 절대 손님이 줄지 않는다는 말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부산에서 장사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일단 한 번 정도는 서가은 국수를 관찰해 보십시오. 탱자가 보는 서가은 국수의 성공 원인 중 2가지는 확실합니다. 장단점 중에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다는 파주 장단콩을 쓰고 구포국수를 쓴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다가 아니겠죠. 아이고 오늘 뭐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고 본론은 언제 들어갈라 하는겨. 드디어 탱자가 이 더운 여름에 균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일 먹기 싫은 뜨끈한 칼국수를 먹으러 망미역 근처에 줄 선다는 국수 명가락 하는 데를 왔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거 왜 앞이 안 보이죠? 전기가 나간 게 아니고 탱자 아이폰이 옛날 폰이라서 그런지 갑자기 어두운데 들어오면 노출을 맞추지를 못하네요. 오늘 이 국수 명가는 어느 구독자분의 추천으로 오기는 왔는데, 탱자가 싫어하는 쿵짝쿵짝 쿵짜자작짝 네박자를 모두 갖춘 집이었습니다. 일단 탱자가 여름에 뜨신 칼국수 먹기 싫어하는데 뜨신 칼국수 집이고, 또 그나마 멸치 육수 칼국수 좋아하지 해물 칼국수 싫어한다 했는데 해물 칼국수 집이고, 또 뭐 조개구이니 뭐 조개 같은 거 쌓아주는 거 껍질 벗기기 힘들고 껍질만 수부고 알맹이는 별로 안 되고 그래서 싫다 했는데 딱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값이 12,000원이나 합니다. 언빌리버블. 아이고 그러면 뭐 하려고 왔어? 아니 뭐 이럴 줄 알았습니까? 칼국수 이야기 올린 지도 제법 됐고 간단하게 호로록 하고 갈랐고 했는데 웃자겠습니까? 이미 와버린 곳인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먹고 가야겠지요. 일단 뭐 아무리 해물 칼국수라고 해도 12,000원은 좀 너무한다 싶죠. 그런데도 왜 이 국수 민가가 줄도 서고 인기가 많을까요? 그 이유를 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하고 그러면 안 돼 고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탱자가 나름 전혀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관점으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냥 칼국수는 5,000원에서 7,000원짜리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리밥을 줍니다. 이 보리밥을 된장과 비벼 먹을 수 있게 열무김치도 줍니다. 이건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보리밥 값을 1,000원에서 2,000원을 더하면 6,000원에서 9,000원짜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조개 해물이 수북히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얼마짜리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 탱자 또 이 짓을 해야 하네요. 솔직히 탱자는 그냥 조개 껍질을 다 까주고 알맹이를 그냥 바로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이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다 싫어하지 않나요? 탱자가 뭐 밥 먹으러 왔지 노동하러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묵다 까고 또 묵다 까고 하면 정말 정신없을 것 같아서 일단 완전히 조개 껍질 벗겨 그녀의 목에 거는 게 아니라 껍질통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탱자의 말이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난생 처음 휴대폰을 벽에 거치시켜서 촬영을 해서 4배속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옆에 어르신들 얼굴이 너무 오래 나왔네요. 옛날에 전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벌교에 있는 벌교 꼬막집을 갔는데 쟁반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는 식으로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꼬막이 수북히 쌓여 있었고 그걸 까라고 벤치 같은 것을 주던데 맛있게 먹은 기억은 하나도 없고 까느라 고생한 기억과 내 다시는 여기 오나봐라 하고 이를 갈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탱자가 깜짝 놀랄만한 것을 발견해서 벽에 기댄 휴대폰을 다시 잡아들었습니다. 쬐끄만 조개에서 쬐끄만 조개살을 꺼낼 때는 에라이 그러면 그렇지 싶다가 제법 큰 살덩어리를 꺼낼 때는 우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네 했다가 이건 뭐지 했는데 세상에 조그만 전복이 하나 들어있네요. 오분작이라고 하죠. 이야 칼국수에 그래도 전복이 들어있을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면 조개값을 최소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책정을 한다면 최종 가격을 9,000원에서 14,000원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 12,000원 받을만 하다는 뜻이죠.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가 시간을 봤더니 오늘 이 해물칼국수 한 그릇 먹는데 40분이 걸렸고 조개 껍질 까는 데만 6분을 내리 까졌겠습니다. 자 여기서 탱자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미를 위해서 탱자가 좀 정신없이 드립을 치다 보니 보신 분들이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는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일단 맛있습니다. 올만합니다. 해물을 싫어하는 저도 여기는 한 번쯤 지인들 데리고 올만합니다. 이런 곳을 여기 말고는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12,000원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칼국수는 좀 평범하고 보리밥에 조개 껍질 까서 된장과 비벼 먹은 게 맛있습니다. 그러니 또 보시고 도대체 맛이 있단 말인겨 없단 말인겨 이런 댓글 좀 안 다루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탱자가 썸네일에 속아서 왔다고 어그로를 끌었는데 속아서 왔다는 탱자의 말에 속아서 동영상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뭐 속아서 클릭한 분들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까지 동영상을 안 보실 것 같기도 하고 오늘 국수 명가에서 한 가지 아쉬움을 그래도 또 말씀을 드리자면 밥도 좋고 조개도 좋고 전복도 좋고 반찬도 좋고 다 좋은데 그 고급스러움에 비해 정작 칼국수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동네 시장 가면 5,000원짜리 칼국수도 송칼국수로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데 송칼국수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기와이면 칼국수의 수준도 조금 더 상향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일단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시원하고 재미있는 사이다 같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것으로시에 균형 잡힌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자전거 수리하고서 찾아간 딱 그 먹기 한번 힘들다 국수민가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와 탱자였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은 2020년 8월 9일도 예언 마지막 날 교육하기 직전 묵은 숙소 옥상에서 박사님이 숙소 직원들에게 드론 날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영상입니다. 탱자도 멀쩡한 같이 옆에 서서 손도 흔들고 했지만 이곳 역시 해발 3,500m이다 보니 끝까지 부수정을 못하고 밤에 자다 깨다 고생을 했었지요. 하지만 그래도 또 가고 싶습니다.